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IT 연구소 시간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이 일어나서요. 네. 이 자율주행 택시가 한꺼번에 멈춰서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없는 세상이 좀 가까이 온 줄 알았는데 정전으로 이렇게 속수무책이 되는 모습이 아찔한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정확히? 네, 일단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좀 네. 드려볼게요. 네.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구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00대 정도 이미 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보신 분들은 되게 놀라운 변화를 알게 되는데 이 차가 일단 좀 생긴 게 특이해요. 네. 우리가 뭐 요즘에 자율주행 이제 차라고 보면 이 차 위에 무슨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달려 있는데 네. 그런 차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진짜 운전자가 없습니다. 네,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우리가 뒤에 타서 가면 앞에서 정말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어떻게 보면 휠도 돌아가고 엑셀도 밟히고 막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했다가 처음에 좀 타보신 분들은 또 되게 편하게 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실제로 이런 1,000대 정도의 이제 무인차들이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또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나라는 예. 생각을 갖게 된 이슈가 나온 거예요. 네. 2025년 12월 20일이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전력 공급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 변전소 화재가 난 것이고요. 어허. 실제로 이제 정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는 1시 9분에 정전이 시작이 돼서 2시간 뒤에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네.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13만 가구 정도의 영향이 미쳤고 이게 오. 샌프란시스코 전체 한 30% 정도 돼요. 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타이밍이 요즘에 또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앞두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 전체에 좀 이게 좀 마비가 컸는데 예. 지하철 비롯한 대중교통도 다 운행을 중단했었고 그다음에 성탄절 앞둔 쇼핑 시즌에 주말을 맞아서 주요 상점이 다 열어야 되는데 문도 닫았고 예. 또 뭐 공연도 취소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시민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기가 이제 다 꺼지다 보니까 교차로 수백 곳의 신호등도 작동을 멈췄고 그렇죠. 도시 교통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자회사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차로 한복판에 예. 갑자기 이 길 로봇 한가운데. 택시가 딱 멈춰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실제로 SNS에 많이 이제 영상들이 올라온 게 네. 최소 3대의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체증 속에 딱 멈춰 있으니까 특히나 어떤 건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앞뒤로도 한다고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해 보시면은 신호도 없고 사람들 막 비켜가는데 이게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경적 울리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웨이모 측에서는 이제 승객 안정이나 응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모든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또 이제 웨이모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정전 규모가 너무 커서 이 로봇 택시들이 상황 평가하는데 평소보다 뭐 긴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게 뭐 센서를 통해서 앞차나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그냥 아예 멈춰서 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기술들이 몇 네. 개의 기술이 합쳐져 있어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이모라는 이 자율주행 택시는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요즘에 서울에서 가끔씩 자율주행 택시나 차들 돌아다니는 거 있죠, 위에 있죠. 엄청 큰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들이 하는 기술이 4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예. 하나는 레이저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부터 하던 멀리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네. 그걸 갖고 실제로 멀리에 있는 장거리에 대한 보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 라이다라고 그래서 레이저보단 조금 이 빛이 짧아요. 근데 짧은데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이게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카메라 기술. 그래서 예.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처럼 여러 가지 카메라가 주변을 인식하는 게 있는데 요 3가지만으로는 안 되고 또 네.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여기 샌프란시스코니까 네. 샌프란시스코의 고해상도 지도에 기반해서 요 3가지를 가지고 이게 4가지를 가지고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도시 지도를
얘가 미리 EQ 훈련을 해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기본적인 건 알면서 네. 라이다나 카메라 등 센서로 신호등하고 실시간 상황을 인지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 딱 진입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신호등이 원래 작동을 안 하면 이제 우리가 always stop이라고 해서 이제 네 방향이잖아요. 그 네. 동서남북 네. 이 지역을 정지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아. 그 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가게 일단은 설계는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례 없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니까 예. 쉽게 말하면 시험 범위에 없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에 없는 게 나왔는데 네. 그럼 이거 뭐지? 라고 할 때 이제 환경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면 좋겠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식이 여러 센서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지도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전혀 외의 상황이 나오니까 아하.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임기응변에 대한 게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하.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말고도 뭐 피닉스나 마이애미, 오스틴, 휴스턴 등 이 주요 대도시에서 로봇 택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한 시속 105km까지 달리는 것들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 아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나왔다고 아예 멈춰버린다고?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불안하죠. 이러한 불안한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좀 장기적인 고민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영상들을 올리고 결국에는 웨이모 차량은 견인돼서 아하. 이제 위치로 가는 이러한 현상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차량은 멀쩡했다라면서 웨이모를 저격했거든요. 네. 같은 자율주행 차량인데도 운행 기술이 크게 다른가 봐요. 이게 기술 철학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게 안전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뭐냐면은 지도도 주고 여러 가지 센서를 갖고 교과서처럼 알려주면 이게 웬만한 변수가 있으면은 안 될 거 이제 있지 않은 이상 이제 잘 될 거다. 이게 보통 기존의 이제 자율주행차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생각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운전자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네. 운전을 처음 해보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운전했었던 습관이나 학습된 내용이 있으면 지도를 몰라도 운전은 대충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카메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전 세계에서 그냥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학습 데이터를 엄청 오랫동안 모은 겁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내가 어디를 가든 운전을 잘하려면 베테랑 운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테랑 운전자가 되려면 운전을 엄청 많이 해봤거나 많이, 네.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사고도 한번 내봤거나 이런 변수들이 있을수록 똑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메라 방식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변수가 있고 네. 다양한 게 되느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취했던 전략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 모두 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 FSD라는 기능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 모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우리가 말하는 이 택시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조금 좁은 도로 있잖아요. 네. 그 좁은 도로에서 만약에 한쪽이 차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테슬라 차가 알아서 막고 있는 걸 피해서 앞으로 가다가 제가 놀란 게 맞은편에서 그럼 역주행하는 차가 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가 후진을 해가지고 뒤로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K 주행까지 얘가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변수가 있을 땐 대응이 되지만 네. 과연 이렇다고 100% 안전하냐는 건 여전히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수가 있었으니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웨이모는 이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가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 택시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 아하. 실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자리에는 이 테슬라 택시의 보조 운전자가 타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가 멈췄어도 어쨌든 멈추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운전자가 지금 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그대로 될 거냐라는 거는 나중에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러한 맥락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케팅 입장에서 좋은 거죠. 야 우리가 오히려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았더니 네. 봐라 사람이 노하우 쌓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놀라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로 위에는 뭐 온갖 돌발 변수들이 있어요. 뭐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누가 타고 내리고 경찰이 교통 정리하고 막 복잡한데
그래도 이런 정전 사태 좀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인프라 자체가 인간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뭐 도로공사의 이제 변화들을 정말로 지금 말씀드렸던 웨이모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도를 기반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공사 현장에 대한 스마트 센서 데이터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변수가 있으면 이거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피해가자 이런 건데 AI는 그럴 때 이게 왜 그런 거지? 아니면 맥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 자체가 완전히 스마트하게 돼야지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인간이 운전을 하나도 안 하면 그럼 오히려 자율주행이 제대로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하고 이제 그 섞여 있으면 오히려 인간이 변수가 되거나 그렇긴 하네요. 공사현 예를 들면 아까처럼 변수가 생겼을 때 인간은 막 가려고 그러는데 자율주행차는 갑자기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건데 만약에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면 그럼 시스템상에서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결에서 지금은 과도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차라는 게 과연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이 자율주행 기술로는 뭐 어느 정도 돌발 변수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하니까 지금 자율주행 완벽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자율주행은 궁극적인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루즈나 이런 것들도 맨날 요즘에 이제 그런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5까지 해서 레벨 1, 2, 3, 4, 5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레벨 2가 보통 이제 카메라나 레이더로 차선 유지나 속도 보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이제 크루즈라고 네, 네. 하는 게 이제 레벨 2고 예. 레벨 3는 특정 상황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뭐 벤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고 예. 레벨 4는 완전히 이제 운전자 개입 없이 움직이는데 네.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잘 돌아가는 예. 거지 이게 어디 가면 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레벨 5는 전 세계 어딜 가든 그냥 안정적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법적 제도 규제에서 야 이거 좀 불안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갈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학습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얼마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레벨 5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레벨 5가 되려면 어느 지역이든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익히고 있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걸 잘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예기치 않은 상황, 이거를 보통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하거나 코너 케이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람이 아예 빠져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네. 기본적으로 어떤 돌발 상황을 하나를 못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다음부터 잘 되려면 사고가 한번 겪어야 되는군요. 네, 한번 겪어야 돼.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한 돌발 변수를 스스로 익히려면 그 수많은 돌발 변수에 사고가 나거나 이벤트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인간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아마 이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웨이모에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으면 이제 예비가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막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어린이 자동차에 안전 이래서 이렇게 옆에 탁 뭐가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처음에 자율주행차가 보면 이게 뭐지? 그렇죠. 이거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율주행차는 더 좋아질 거지만 좋아지는 데에 따라서 결국에는 얘는 사고를 쳐야 된다. 근데 이게 AI 관점에선 데이터인데 네.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위험 이제 요소죠. 위험 요소가 될 수 네.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이번에도 또 화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법과 제도가 꼼꼼히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뭐 변수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만들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법이나 이런 데서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건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